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수반연산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봤었어요. 그래서 AX는 Y라고 하는 친구의 해 중에서 이게 norm of AX-Y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방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least squares solution을 least squares approximation을 위해서 그걸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미니멀 솔루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솔루션이 뭐냐면 a solution S to AX equals B is called a minimal solution if norm of S 이게 norm of U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for all other solutions U 이랬을 때 우리가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AX는 B의 해 중에서 가장 norm이 작은 것 그걸 미니멀 솔루션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미니멀 솔루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AX equals B가 consistent하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AX는 B의 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해 중에서 제일 작은 해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가 만약에 있으면 there is a unique minimal solution S of AX equals B. 그러니까 해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해가 유일하다기보다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norm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런 친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S를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AX는 B의 해일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해냐면 LA 스타의 이미지 안에 있는 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S를 A 스타 어쩌고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긴 해가 미니멀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adjoint matrix가 쓰였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A 스타 U라고 만약에 생겼으면 S가 A 스타 U라고 생겼으면 이 U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So if U is a solution for A 스타 U는 B.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겁니다. 얘를 풀면 그러면은 S가 A 스타 U가 돼요.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proof. 증명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let x0 be a solution to ax equals b 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해는 무조건 하나 있겠죠? 그죠? 해는 하나 있는 상황이니까 x0를 하나의 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지 of LA 스타 안에 있는 친구에서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를 이미지 of LA 스타라고 놓고 그리고 W 프라임을 kernel of LA라고 둘게요. 그러면 W 프라임이 W의 펄프가 됩니다.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연습 문제로 맡겨놨지만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W가 왜 W 프라임이 왜 W 펄프 안에 있을까요? 왜냐면 X가 kernel of LA 안에 있으면 AX가 0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AX가 0이면 어때요? 이게 W 펄프 안에 있는지 궁금하면 그러면 A 스타 안에 있는 그러니까 A 스타 어쩌고로 생긴 친구랑 AX랑 내적을 했을 때 0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AX가 0이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W 프라임이 W 펄프 안에 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x랑 a 스타 u랑 내적했을 때 0 되죠. 왜냐면은 이게 ax 내적 u니까. 그죠? 얘가 0이니까 얘도 0입니다. 좀만 더 예쁘게 쓸까요? 네, 다시. x 내적 a 스타 u가 0인지 궁금한데 이게 ax 내적 u니까 0이 된다는 뜻이죠. x랑 a 스타 u랑 내적했을 때 0 된다는 것은 x가 w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w 프라임 w 펄판에 있다. x가 w 안에 있으면 x가 w 펄판에 있으니까 한쪽은 확인을 했고 거꾸로 가는 것도 확인해 볼까요? 거꾸로 가는 거 x가 w 펄판에 있으면 그러면은 x랑 a 스타 u랑 내적했을 때 0 된다는 거잖아요. for all u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x가 0인지 궁금해요. 근데 ax 내적 u가 모든 u에 대해서 0이 되니까 u 대신에 ax를 넣으면 ax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x가 커널 오브 LA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다 쓰셨죠? 지울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0라고 하는 친구가 근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했죠? 자 이거를 안 하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 exercise 2.2에서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kernel of 뭐였지? 그죠? kernel of t가 image of t 스타의 perp다 라는 거랑 만약에 v가 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는 kernel of t의 perp가 image of t 스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이걸 쓴 거죠? 이거를 쓴 겁니다. 이거 t 대신에 la를 넣으면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했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튼 좋아요. 그래서 x0를 s 플러스 y라고 하고 왜냐면은 모든 지금 v의 원소 다시 말하면 v가 지금 뭐예요? fn이죠? fn 그러니까 a가 n by n 매트릭스면 지금 전체 v는 fn에 해당되는 겁니다. w랑 w 프라임은 그거의 subspace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v를 w direct sum 혹은 w direct sum w pulp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w 프라임이니까 x0를 s 플러스 y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s가 w 안에 있고 y가 w pulp 안에 있도록 됐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쪼개 쓰면 여러분이 b를 ax0라고 놨을 때 이게 as 더하기 ay잖아요. 근데 지금 y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안에 있냐면 w 프라임 안에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커널 오브 a 안에 있으니까 이게 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s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b는 as라는 해를 찾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이 s가 유니크한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는 걸 보이면 끝이에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S is a solution to AX equals B 라는 걸 먼저 알고 있고 그죠? 이거를 먼저 알고 있고 AS는 B니까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 S라고 하는 친구가 W 안에 있기 때문에 S가 image of LA 스타 안에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S가 solution to AX B면서 image of LA 스타 안에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을 확인해 봅시다. Take arbitrary solution.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1번 명제니까 이제 보여야 되는 건 이게 유니크한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ake arbitrary solution v2 ax equals b. 그러니까 일단은 미니멀 솔루션인지를 확인을 안 했죠. 우리가 찾은 s가 미니멀 솔루션인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일단은 네. 임의의 솔루션을 가져왔을 때 그거보다 놈이 작거나 같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v가 s 플러스 u라고 쓸 수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여기는 w 안에 있고 여기는 w perp 안에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지금 x제로 아무런 해나 잡았을 때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무런 해잖아요.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norm of v라고 하는 친구가 norm of s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s는 w 안에 있고 u는 w 펄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쵸.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 V를 여러분이 W랑 W 펄프 안에 있는 걸로 쪼개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W로 썼을 때 그게 앞에 있었던 S랑 일치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같은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S라고 하는 게 어떤 특수해니까 V라고 하는 해랑 S라고 하는 해를 가져오면 그 둘의 차이는 어디 안에 있냐면 커널 오브 LA 안에 있어요. 그죠? V 빼기 S라고 하는 친구가 커널 오브 LA 안에 있죠. 여기다 A를 취하면 0 될 테니까 B 빼기 B가 돼서 0 되잖아요. 그러니까 V는 S 플러스 U라고 썼을 때 U라고 하는 친구는 W 프라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W 프라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W 펄프랑 일치를 하니까 norm V라고 하는 친구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norm of S의 제곱 더하기 norm of U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서로 수직이니까 S는 W 안에 있고 U는 W 펄프 안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norm of S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V라고 하는 친구의 norm이 항상 S라고 하는 친구의 norm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이 U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U가 0 된다는 얘기는 V랑 S랑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니크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1번은 끝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찾은 S가 AX는 B의 해고 이미지 of LA 스타 안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only solution이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죠?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또 네. take a solution 뭐라고 할까요? U라고 할까요? V라고 합시다. 이것도 V to AX는 B that lies in image of LA star 안에 있는 친구를 이제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V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든 지금 W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image of LA star 안에 있다는 얘기는 V라고 하는 친구가 분명히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아까 AX는 B 안에 있으면 V는 S 플러스 U for some U가 W 펄판에 있다.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논의에 의해서. 그런데 now V 빼기 S라고 하는 친구가 U잖아요. 그러면 근데 V 빼기 S라고 하는 친구는 W 안에 있어요. 왜냐면 V도 W 안에 있고 S도 W 안에 있으니까 V 빼기 S라고 하는 친구는 W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U라고 하는 친구는 W 펄프 안에 있죠. 그러니까 W랑 W 펄프 인터섹션은 0잖아요. 왜냐면 W랑 W 펄프가 다이렉섬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V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W 펄프의 인터섹션은 0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V는 S다.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 증명 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 3번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U가 solution for AA star U는 B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A star U라고 하는 친구가 AX는 B의 해면서 image of LA star 안에 있는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A star U가 only 유니크하다라는 조건 때문에 S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 star U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중요한 증명이 될 거고 3번은 코롤러리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미니멀 솔루션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A 스타 U는 B라는 방정식을 풀고 A 스타 U가 뭔지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다음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 미니멀 솔루션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의 연립 1차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이 친구의 이제 미니멀 솔루션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은 얘를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쓰면 1, 2, 1, 1, 2, 1, 0, 1, 5, 0 그리고 x, y, z 이게 이제 4, 11, 19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뒀을 때 a 스타 x는 b를 풀면 됐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지난 시간 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방정식이. 지난 시간에 풀었어야 되는 방정식은 a 스타 ax는 a 스타 y였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달라요. 자, 얘를 풀면 됩니다. a 스타 x는 b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게 무조건 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해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s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존재하니까 유니크한 미니멀 솔루션이 있고 걔는 이미지 오브 a 스타 안에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무조건 컨시스턴트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유니크한 해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유니크한 해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여튼 하나의 해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 해를 u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스타 u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A 스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컨주게트 트랜스포즈에서 컨주게트는 취할 필요 없이 트랜스포즈만 하면 되죠. 그래서 1, 2, 1, 1, 마이너스 1, 2, 1, 5, 0 얘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쭉 해주면 6, 1, 11, 1, 6, 마이너스 4, 11, 마이너스 4, 26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랑 (1 0이랑) 미안해요. XYZ랑 내적해서 B가 나와야 되니까 4 11 19가 나오도록 하는 XYZ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6X 플러스 Y 플러스 11Z는 4 X 뭐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풀면 돼요.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실 가장 쉬운 방식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잘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 마이너스 0이 나온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6 빼기 2는 4 나오고 1 빼기 12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1 더하기 8은 19 나오죠. 그래서 1 빼기 0이 1 마이너스 2 0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가 되고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S 미니멀 솔루션을 A 스타 U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1, 1, 2 마이너스 5, 1, 2, 0 해가지고 1 마이너스 0을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바로 미니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X는 B를 만족한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norm이 제일 작은 거는 1, 4,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생각보다 그래서 norm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를 다 찾아가지고 일반 해를 전부 찾아서 막 norm을 씌워봐가지고 부등식의 최소값을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이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방정식으로만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강력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예제 유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Find the best fits with a linear function and a quadratic function for the following set of data.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6, 0,2, 1,1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데이터가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6, 0,2, 1,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fit 잘하는 1차 방정식을 하나 혹은 직선 하나를 찾아라. best linear 뭐였죠? 우리가 뭐라 불렀었는지 least squares line.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least squares line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linear function도 찾고 quadratic function도 찾아야 되니까 직선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2차 함수도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fit하는 걸 잘 설명해주는
리니어 펑션하고 쿼드라틱 펑션 두 개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ax-b의 놈을 최소로 하기 위한 x는 어떻게 찾으면 나온다 그랬냐면 a 스타 ax는 a 스타 b 얘를 풀므로써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방정식이 이제 사실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가 4개잖아요. 1차 함수에서는 3개가 주어지면 유니크하게 나오고요. 3개. 그죠? 2개만 있으면 되죠. 2개 이상이 있으면은 유니크하게 해가 나올 거고, 다시 말하면 a 스타 a가 풀 랭크가 될 거고, 2차 함수에서는 미지수가 3개니까 구해야 되는 x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정보가 주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a 스타 a가 풀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4개니까 x는 a 스타 a의 인버스에 a 스타 b를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a가 그 스퀘어가 아니에요. 그죠? 스퀘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실 수 없고 직접 A 스타일을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취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리니어 펑션을 찾아볼까요? 리니어 펑션 어떻게 찾죠? A를 뭐라고 둬야 되죠? 그죠? 여기 자리에는 그 x 값을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해가지고 1, 1, 1, 1 이렇게 적으면 됐었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y 값을 적는 거죠. 9, 6, 2,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 스타 a입니다. a 스타 a.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1, 1, 1, 1 이 친구랑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1, 1, 1,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얘랑 내적한 거 그걸 적는 거죠. 1,1 성분에는. 그래서 9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1 해주시면 1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이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4 다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인버스하고 이 친구의 인버스하고 그 다음에 A 스타가 뭐였죠? 이거였죠? 그 다음에 B가 뭐죠? 9621 얘를 계산을 하시면 그게 바로 y는 ax 플러스 b에서 a, b가 된다 라는 거였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해봅시다. 제가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는 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자, 56에서 16을 빼주시면 40이죠. 그 다음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1, 1, 1, 1, 9, 6, 1 40분의 1 좀 약분을 하고 시작할까요? 여기 20분의 1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2, 2, 2, 7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죠? 20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두 배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더해주시면 1이니까 2배 하면 2 더해주면 2니까 2배 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7은 1 마이너스 4 더하기 7은 3 0 더하기 7은 7 그 다음에 2 더하기 7은 9가 되겠고요. 9, 6, 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에 대해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시면 아이고 힘들어. 마이너스 40이 나오고요. 위에는 다음에 9 더하기 18 더하기 14 더하기 9 하시면 18 14니까 36에 14 하시면 50인가요? 네. 맞겠죠? 네. 그래서 20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5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least squares line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실제로 넣어주면 비슷하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8.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7.5, 여기는 2.5, 여기는 0.5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uadratic line을 찾아볼게요. quadratic function. quadratic function은 조금 A가 더 복잡하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갖고 와 보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1,1,1,1) 적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적고 왼쪽에 이제 뭘 적어야 돼? 제곱한 걸 적어야죠. 9, 4, 0,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B는 아까랑 똑같죠? B는 아까랑 똑같아요. 뭐야? 9, 6, 1.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A 스타 A X는 A 스타 B 똑같은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좀 이제 A 스타 A가 좀 더 복잡하게 생긴 것 뿐이죠.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계산기를 돌려올게요. 너무 하기 귀찮아가지고 계산기 돌려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계산을 다 해왔는데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A 스타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트랜스포즈랑 A랑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A 스타 B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친구의 인버스를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랑 A 스타 B랑 곱해주면은 얘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구하는지 알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A 스타 AX는 A 스타 B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니까 X는 A 스타 인버스 A 스타 B를 찾은 겁니다. 인버스를 구하는 게 사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하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컴퓨터는 뭐 잘 해주겠지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해주는 것보다 계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가 풀랭크가 아니면 A 스타이도 풀랭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해를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1 x제곱 빼기 3분의 4x 플러스 2. 이 친구가 바로 이제 quadratic function, 우리가 가장 잘 그 데이터를 fit 시켜주는 quadratic function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제 3-1번 볼게요. y는 ct 플러스 d에 대해서 t1, y1 tm, ym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cd 이걸 가장 잘 fit하는 cd를 찾아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써봐라 라는 거죠. c랑 d를 다음 equation, normal equ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정식이 만족함을 보여라 라는 건데 사실 그냥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A 스타 AX는 A 스타 B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라고 하는 친구가 T1 TM의 1.1이고 B라고 하는 친구는 Y1 YM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스타이는 뭐예요? 1,1 성분에는 1열하고 내적해준 시그마 ti 제곱이 들어가고요. 1,2 성분에는 1열하고 2열하고 내적해준 시그마 ti가 들어가죠. 여기 시그마 ti, 그 다음에 여기는 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 스타 B라고 하는 친구는 T1 TM 11 얘랑 Y1 YM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위에는 시그마 ti의 yi가 들어가고요. 아래에는 시그마 yi가 들어가죠. 따라서 A 스타 AX는 A 스타 B를 푼다. 여기서 X가 지금 CD잖아요. CD 이게 바로 X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정답은 풀고자 하는 이퀘이션은 얘 곱하기 얘가 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시그마 ti의 제곱에 c 더하기
시그마 ti의 d는 시그마 tiyi여야 되고 시그마 ti의 d 더하기 시그마가 아니라 뭐래요? 네. 시그마 ti의 c 더하기 시그마 md는 시그마 yi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normal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처음 본 이퀘이션이 아니라 미적분학 시간에 했을 겁니다. 미적분학 시간에 제가 해드렸을 텐데 에러를 최소화하는 개수는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었을 텐데 그때랑 다르게 계산이 굉장히 쉽죠. 그때 막 편미분해야 되고 조금 계산량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유제 3-2번은 이제 다음 연립일차 방정식의 미니멀 솔루션을 찾아라 라는 게 목표예요. 제가 미리 써왔는데 계산을 실수했을까봐 미리 써왔는데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1, 2, 마이너스 2, 3, 1, 4,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를 1, 2, 4 이렇게 썼을 때 풀어야 되는 건 뭐예요? AA 스타 X는 B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죠. AA 스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생겼고요. A 스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네,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AA 스타 X는 B를 만족하는 X를 찾으시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 디터미넌트가 0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적을 그러니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쓸 수밖에 없어요. 6x 더하기 7y 더하기 19z는 1. 그 다음에 7x 더하기 14y 더하기 28z는 2. 19x 더하기 28y 더하기 66z는 4. 얘를 만족한 x, y, z를 찾으면 되는데 x를 없애기는 이게 좀 개수가 마음에 안 들죠? y를 없애는 게 좀 더 낫겠죠. 여기 7, 14, 28이니까 y를 없애는 게 좀 간편해 보입니다.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줄게요. 그러면 6x 비트 뭐야? 네. 예전에 계산하다가 망한 거예요. 네, 다시 찍고 있어가지고. 자, 여튼 6x 더하기 7y 더하기 19z는 1 이렇게 처음에 써지고요. 그 다음에는 y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x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0z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배 해줘서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4 하시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6z 그러니까 10z 이게 0되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두 개의 방정식 두 개의 식밖에 안 남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 스타 인버스 AA 스타 인버스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여튼 이 방정식이 해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그 해를 금방 찾을 수 있죠. x를 뭐 2, z 대신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고 그거에 맞춰서 y를 결정해주면 해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 더하기 7y 빼기 19는 1 얘를 만족하도록 찾아야 되니까 7y는 8을 만족하도록 찾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7분의 8이면 되겠죠? 맞죠?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자, 12 더하기 8 빼기 19는 1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하나 찾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를 하나 찾았죠? 뭐라고 찾았어요? 분수는 싫으니까 하나 어떤 게 좋을 것 같냐면 분수 어쩔 수 없네요. 분수는 어쩔 수 없고 2 7분의 8 마이너스 이라는 해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니멀 솔루션은 뭐가 되냐면 A 스타 U가 되는 거죠. A 스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2, 4, 2, 3, 7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 친구하고 2, 7분의 8 마이너스 1 얘를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7분의 16 빼기 4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7분의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7분의 16 빼기 4 7분의 16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7분의 8 더하기 1 그럼 7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16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다시 7분의 4, 그죠? 여기 7이죠. 7을 빼야죠. 그러니까 아닌데 38에 24. 여튼 네. 그래서 이게 7분의 3입니다. 7분의 3. 7분의 16이 아니라 7분의 3. 7분의 3. 7분의 2, 7분의 3,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미니멀 솔루션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인 해를 하나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프로블럼 1 볼게요. 프로블럼 1은요,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항상 그 어조인트가 존재하진 않을 수 있다 그랬죠.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Inner Product Space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조인트가 항상 존재하지만, 근데 인피니트 디멘셔널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봤었던 예시인데 V라고 하는 친구를 sequences in F, 어떤 F냐면 AN은 0가 되는 N이 이제 거의 모든 N에 대해서 0이 됩니다. 이게 almost all의 약자인데요. A랑 A의 앞을 잘 타서 almost all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N에 대해서 0된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시는 유한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했었죠. 언제 했었냐면 Problem 6 지난 단원 그 Inner Product Space 단원에서 Problem 6에서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 예시를 봤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내적도 그대로 정의를 할 거예요. A 내적 B를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N, BN 바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T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정의하려고 하는데 T가 V에서 V로 가는데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T, A라는 시퀀스를 넣으면 그럼 또 시퀀스를 하나 내보내겠죠. TA라는 시퀀스가 되는데 그 시퀀스의 n번째 항은 시그마 i는 n부터 무한대까지 AI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n에 대해서 0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친구가 거의 모든 항이 0이니까 이 썸이 finite 썸이죠. 그러니까 잘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T라고 하는 친구가 어조인트가 없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어조인트가 없다. 그러려면 뭘 확인하면 되죠? 그냥 직접 정의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어조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Suppose T 스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T 스타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TA, B라고 하는 친구의 내적이 A, T 스타 B라고 하는 친구의 내적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TA의 n번째 항 하고 BN 항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AB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하고 무엇인가 하고 곱해줘야 AN하고 뭐랑 곱해줘야 일치하도록 하는 그 네모를 여러분이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시퀀스를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시퀀스는 E1, E2 이런 시퀀스가 제일 쉽죠. E1이 뭐냐면 델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거. 그러니까 일반항이 델타 N1으로 써지는 거. 이거 그때 프로블럼 6에서 다 정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E1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만 1인 친구, 나머지는 다 0인 거. E2는요, 두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수열이에요. 이런 E1, E2에 대해서 트라이를 해보자고요. 이런 E1, E2에 대해서 트라이를 해봅시다. 모든 AB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니까 A 대신에 이런 E1, E2를 트라이를 해보자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가 되나? 이 A 대신에 이 I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우변은 N이 I일 때만 살아남겠죠? 나머지 다 0이니까. 그래서 T 스타 B라고 하는 친구의 I번째 항만 살아남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좌변. 좌변은
A라고 하는 친구의 이 i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제 TEI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TEI. TEI의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TEI의 n번째 항은 일단 EI를 넣어줬잖아요. EI. 지금 문자가 겹치긴 하네요. 이걸 J로 바꿔서 쓰면 그러니까 EI 중에서 J번째 항 그러니까 EI라고 하는 항이 항 중에서 n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만약에 i가 n보다 컸으면 그러면은 1이 나왔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i가 n보다 크면 지금 n항부터 무한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i번째 항이 이 j랑 n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i가 n보다 크면 얘가 1이 나올 거고 i가 n이면 그때도 1이 나와요. 근데 i가 n보다 작으면 0이 나오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i가 n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n이 5고 얘가 3이면 세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데 여기 다섯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0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i가 i가 만약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i가 n보다 작으면 0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i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니까 언제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i가 n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는 다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가 n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그마 n은 i부터 무한대까지 이때가 1이고 이때가 0이니까 언제만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헷갈리네요. i가 i보다 작거나 같은 n만 살아남는 거죠. n이 i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n이 i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만 얘가 1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bn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좀 헷갈리죠? 좌변이 시그마 n은 i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i까지 bn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가 ibn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 헷갈리죠? 네, ibn이 되도록 우리가 t 스타 bi를 정의를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좋죠?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a는 2i를 넣었을 때 좌변은 뭐가 되냐면 ibn이 되는 거고 ibn이 아니죠. 뭐래? 미안해요. 다시 b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i인 거죠. 그러니까 그 a 대신에 2i를 넣으면 좌변은 b1부터 bi까지 합이 되는 거고 우변은 t 스타 b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스타 bi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b라고 하는 수열이 E1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t 스타 b는 어떤 수열이 되나요? 첫 번째 항에는 B1이 들어가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그죠? 얘가 지금 1, 0, 0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항에는 B1 플러스 B2가 들어가니까 1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에도 B1 플러스 B2 플러스 B3가 들어가니까 1이 될 거고 이게 계속 1인 수열이래요. 그럼 T 스타 B는 V 안에 있나요? 없죠. 왜요? V는 거의 모든 n에 대해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이 안 되는 친구가 유한계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제 무한계가 다 0이 아니어 버리죠.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T스타가 존재한다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이 조건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T스타라고 하는 친구는 V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아니므로 어조인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프로블럼 1을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프로블럼 2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는 B라고 하는 친구를 리니어 시스템이라 할 건데 컨시스턴트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컨시스턴트 해도 되지만 인컨시스턴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튼 아무런 조건이 없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려고 해요. 아까는 AX는 B가 컨시스턴트한 경우에만 미니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에서 a solution to AX equals B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건데
지금은 솔루션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그 A는 n by n 매트릭스고 B는 이제 n by 1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미니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솔루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is the point of smallest norm in the set norm of ax minus b는 rho. 여기서 rho는 뭐냐면 ax minus b라고 하는 친구의 미니멈의 norm의 미니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x-b를 최소로 하는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가 뭐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죠? 유니크하진 않을 수 있고 무한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있긴 하거든요. ax-b의 norm을 최소로 하는 그 x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x가 무한히 많으면 그 중에서 norm이 제일 작은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미니멀 솔루션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앞에 나왔던 그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어플리케이션 1이랑 어플리케이션 2를 합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x-b의 norm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norm이 최소값이 0이라면 그러면은 ax는 b를 만족한 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미니멀 솔루션 앞에서 배웠던 미니멀 솔루션이랑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norm이 최소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norm of ax 빼기 b라고 하는 친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미니멀 솔루션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 뭐냐면 예시를 하나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에 이제 미니멀 솔루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는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중에서 최소값이 되는 건 없겠지만 그렇지만 a를 여러분이 1111 b를 1이라고 넣었을 때 ax-b의 norm을 최소로 하는 x 중에 제일 norm이 작은 거 그걸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얘가 0 되도록 하는 x는 없겠지만 그죠? 이게 동시에 성립하도록 하는 x, y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x 여기서 x랑 여기서 x는 다른 거 아시죠? 이 x는 벡터 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표기를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똑같은 표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튼 norm of ax-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 중에서 norm이 제일 작은 거 그걸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 norm을 최소로 하는 x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x냐면 a 스타 ax는 a 스타 b를 만족하는 x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니멀 솔루션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 스타 a의 a 스타 u는 a 스타 b를 만족하는 u를 찾고 그 a 스타 u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네요? 네, 좀 헷갈리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 1111 이게 1111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다 곱해줘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거를 넣어줘야 xy를 넣어줬을 xy라고 하지 말고 겹치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st를 넣어줬을 때 a 스타 b 즉 1111 b는 1, 2죠.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st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곱해주면 2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2랑 해주면 4444가 되겠죠. 4444 st가 33이 되도록 하는 st를 찾으면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많겠죠? 많으니까 아무거나 찾으시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s랑 t를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4분의 3, 0 이런 것도 좋습니다. 4분의 3, 0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요. 우리가 원하는
xy 미니멀 솔루션은 뭐라고요? a 스타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하고 0 이렇게 넣었으면 4분의 3, 4분의 3 이게 바로 우리가 미니멀 솔루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얘를 이 미님 이 열레벨차 방정식에 대해서 미니멀 솔루션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4분의 3,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하고 4분의 3을 넣으면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한 값이 나오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은 1.5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라는 값이 나오니까 1하고 2하고 그 중간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느 정도 잘 근사를 시켜주는 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norm도 그런 근사시켜주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norm도 굉장히 제일 작은 거, 그 중에서 그 최소화 시켜주는 여러 가지 친구 중에서 norm이 제일 작은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방정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인 그 실험을 하면은 오차강성 발생을 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 데이터를 만족시키는 정확한 이론식을 찾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best approximation을 찾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nconsistent한 linear 시스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adjoint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잘 분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는 unitary orthogonaliz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iagonaliz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대각화라고 해서 P inverse AP는 diagonal matrix가 되도록 하는 invertible matrix를 찾는 것, 그걸 했었는데 inner product에서는 이제 unitary diagonalizable 이라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 P라고 하는 친구가 invertible 뿐만 아니라 사실 unitary matrix가 되도록 P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주제일 수 있거든요. 왜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오랜 시간 거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